맞벌이 월소득 500만원입니다. 괜찮을까요? 오늘의 의상은 일상복부터 골프웨어까지 한 번에 입을 수 있는 헬릭 코튼이고요. 백화점과 아울렛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에서 제가 소득을 물어보거든요. 대출을 얼마 받는 게 적당한지 제안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요즘에 생각보다 맞벌이로 세후 1000 넘는 부부가 진짜 많아요. 보통 700에서 900 사이가 많고요. 이 정도면 사실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가끔 맞벌이로 월 500법니다 라고 하시는 부부에게는 부동산 얘기를 다 마친 후에 소득을 꼭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혹시나 해서 구급 공무원 맞벌이인 줄 알고 공무원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당 세후 300, 부부 합산 세후로 600은 벌어야 그래도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쓰고 여가도 좀 즐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월 1000 버는 사람과 월 500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소비의 차이가 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월 1000 버는 사람이 소득의 50%를 쓰고 월 500 버는 사람도 소득의 50%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비는 큰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요. 월 1000 버는 사람도 한 월 200에서 250 쓰고 월 500 버는 사람도 200에서 250 정도 써요. 그렇게 되면 월 1000 버는 사람은 800씩 저축하고 월 500 버는 사람은 300씩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부부는 월 500씩 버니까 1년에 많이 모아야 3천만원, 1억을 모으려면 3년이나 걸리네. 이럴 거면은 지금 있는 2, 3천으로 지방 아파트 먼저 투자하고 단계를 거쳐서 서울로 올까? 이렇게 노선을 타고요. 월 1000 버는 부부는 1년에 아끼고 한 8천 정도 모아서 각자 대출 1억씩 받아서 2억 8천으로 수지나 인덕원이나 성북구 이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출발점이 완전 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지방이 수도권을 잘 따라가면 상관없겠으나 지방에서도 각 광역시들마다 좋은 곳들은 월 3, 4천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있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5구제곱 시세가 6억 7천, 전세가가 3억 2천, 대략 투자금이 3억 5천 정도 필요하고요. 울산에 있는 문수로 2차 아이파크 매매가 9억 7천에 전세가 6억으로 여기도 4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 아파트들은 지방에서 거의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수도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방은 넓기 때문에 지방 공부해야지 라고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수백 수천만 원을 쓰거든요.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강의료에 다 탕진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성장했어, 공부 많이 했어, 이런 망상 회로를 돌립니다. 본인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몰라요. 왜?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 발전, 노력, 성공 여기에 취해 있어서 군중심리와 함께 가스라이팅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부부 중에 한 명은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느라 배우자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부 사이도 별로 안 좋아져요. 월 1000 버는 부부는 서울 경기도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군데씩만 가도 금방 다 봐요. 그래서 강의에도 돈을 거의 안 쓰고 주말마다 데이트하듯이 임장을 가니까 사이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까지 쭉쭉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1억이 그 정도면 높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월급 220만 원을 받을 때 연봉 1억은 어찌 보면 꿈의 숫자, 임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먼 미래라고 라떼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저의 소득과 자산이 늘면서 무엇보다 현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만큼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660만 원 정도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13년 차 때 월 400 정도 받았을 때 부동산 자산과 그로 인한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월 600이면 와 많다, 좋은 회사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요즘은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월에 몇천, 많게는 몇 억씩 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연봉 1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상대적이죠. 가끔씩 야 어디 가니까 집값이 50억씩 하더라. 근데 그거 나중에 누가 받아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화센터에서 한 달 전에 상담하신 분이 반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45억 전액 현찰로 매수를 하고 지난주에 와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최근 헤이딜러에 제 차 번호를 입력해서 중고차 시세를 알아봤더니 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13년이 됐고 15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은색이라 막 오래돼 보이거나 하지는 않은데 주차장에서 보면 400만 원짜리 제 차 옆에 4억짜리 차들이 막 질비해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가의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카푸어냐? 아니에요.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고 주말 나들이용 차량이 따로 있어요. 그 주말용에는 신세계 트리니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1년에 3억 정도 쓰면 나오는 등급인데 1년에 3억을 백화점에서 쓰려면 연소득이 30억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서 이게 3억씩 쓸 때가 있나요? 뭐 하긴 비싼 뭐 시계나 비싼 가방 같은 거 사면 쓸 법도 한데, 암튼 인당 300만 원은 최소 벌어야 한다는 게 이번 영상의 취지거든요.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좋은 재테크는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나는 투자 파는 거 금지라 안 돼, 겸업 금지라 안 돼, 이거 다 핑계예요. 그럼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적당히 뭐 월 500씩 벌어서 적당한 집에서 적당히 살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월급이 매년 조금씩 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라요. 내가 현재 월 500 벌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고 했을 때 50%를 쓰는 거죠. 근데 미래에 내가 월 600 벌었는데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도 물가가 올라버려서 생활비가 400씩 들어갑니다. 50%가 넘죠.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물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전에 김밥 1,500원 아니었으면은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 4,500원, 비싸면 8,000원, 9,000원입니다. 거의 비빔밥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비빔밥을 사 먹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비빔밥을 먹으러 가니까 12,000원이야. 8,000원의 김밥이냐, 12,000원의 비빔밥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왜 이 주제로 내용이 흘러들어갔죠? 혹시 내가 소득이 좀 낮은 편이라면 어떻게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 찾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제가 소설가이자 드라마 작가, 이거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책을 너무 싫어하던 사람이었고 드라마도 잘 안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 일에서 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여유와 정신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